지금 이 남자는 꽁초를 1000개 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1200만 개가량 버려지는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이 쓰레기는 전국 어디에서든 볼 수 있으며 도심에서는 길거리에 미간을 해치고 하수구를 따라 이동한 꽁초는 결국 도시 밖까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큰 화재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골칫거리인 이 담배꽁초, 길바닥에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질까요? 정말 단순히 흡연자들의 시민의식 문제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 위해 직접 꽁초를 1000개 주워보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장소를 선정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는 꽁초 수거함이 있는 장소, 두 번째로는 흡연 부스가 있는 장소, 세 번째로는 흡연에 대한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장소에서 각각 꽁초를 주워 총 1000개를 주워 볼 겁니다. 다 주운 후에는 주운 꽁초로 기부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예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지역마다 기준은 조금씩 달랐지만 가장 많이 주었던 지역은 1g당 30원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직접 꽁초를 1000개 주워본 뒤에 무게를 측정해보고 예전 보상제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만큼 결식아동에게 후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1000개 줍고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 꽁초를 줍는데 필요한 장비를 무장을 하러 청소용품점에 왔습니다. 가서 뭐 집게나 허리에 멜 수 있는 이런 벨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초 줄 만한 그런 집게 있을까요? 엄청 이런 거 쓰실 거예요? 조금 더 긴 것도 있을까요? 이거보다? 요거보다 긴 거는 네.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없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길 건너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다른 집게도 볼 수 있다 해서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짧은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짧은 건 숙여야 돼.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곳에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다이소를 가야겠어요 그냥. 청소용품점에 생각보다 원하는 물건들이 없어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능 다이소에 가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줄 준비를 한 다음에 꽁초 1000개 줍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레드로드라는 2.3km 길이의 길인데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에 이제 23년도에 마포구청에서 115개 정도의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설치 목적은 이제 거리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꽁초 투기를 줄이기 위함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꽁초를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래서 레드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길바닥이 빨개서 레드로드인가? 그래서 지금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장갑도 끼고 집게에다가 허리춤에다 이렇게 꽁초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꽁초를 주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바로 쏙 해서 총 1000개를 오늘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우선 도착해서 차 근처에 있는 쓰레기부터 주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시작한 지 한 20분도 안 됐거든요. 10시 한 40분쯤 도착을 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지금 11시 7분인데 제가 지금 주차를 저기 바로 코앞에다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걸어서 이거 몇 보야? 한 30보? 거리에 있는 꽁초를 주워봤는데 벌써 50개를 넘게 주웠습니다. 주운 꽁초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찰 때마다 지퍼백에 소분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길을 건너고 있는데 확실히 바닥이 빨강색으로 칠해져서 레드로드가 맞는 것 같아요. 길이 계속 빨강색이에요.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담배꽁초 수거함인데 이 홍대 레드로드라는 이 메인 스트릿에 이런 담배꽁초 수거함이 1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배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몇 발자국 걸어가면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저 오토바이 앞에도 보시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걸어본 레드로드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둘러봐도 수거함을 5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배치 간격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이 간접 흡연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길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지금이야 평일 낮 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 시간이긴 한데 주말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수거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를 태우면서 간접 흡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프라이밍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이 어떤 현장에 가서 사건이나 분위기, 단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후에 취하게 될 판단이나 행동이 바뀌는 건데 지금 이 홍대 레드로드로 예시를 들면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원래 한때 흡연자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담배를 필 만한 공간이 어디 실내 PC방, 노래방, 당구장 이런 데 가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면 뭔가 그래도 눈치를 좀 덜 보고 필 수 있는, 정당하게 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피면 안 되긴 하죠.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시민분들의 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면 안 되는데 마포구청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설치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아무래도 기존에도 이 레드로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가 있고 간접 흡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을 해보자 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주차한 데서 지금 여기 메인 스트리트까지 걸어오는데 담배꽁초를 벌써 135개를 주었습니다. 이거 주운 거 하고 한 봉지 해가지고 135개를 주었는데 여기로 오니까 정말 도로가 깨끗합니다. 꽁초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확실히 이 수거함을 정말 이 짧은 간격으로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꽁초를 안 버리나 봐요. 담배꽁초 수거함 말고도 곳곳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처음 보는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1000개를 금방 지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길거리가 이렇다면 1000개 줍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드로드를 걷던 중 환경미화원분들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직접 주워보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혹시 보니까 다른 길에 비해서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네네. 자주 청소를 하시나요? 이쪽 길을? 맨날 청소하죠. 맨날 하루에 혹시 몇 번? 아침에 네. 일단 한 번 하고 네네.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하루에 총 2번 이렇게 청소를 네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하고 저희 퇴근하면 이제 오후 쪽에서 또 와서 청소하고. 수고하세요. 대화를 나눠보니 이 메인 길거리는 미화원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4번씩은 청소를 하시며 관리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정말 덥네요. 괜히 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지금 거의 레드로드 절반 이상을 걸으면서 꽁초를 줍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메인 스트릿에 오니까 아까 하루에 4번 청소를 하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바닥을 엄청 깨끗하게 유지하시나 봐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다녀도 꽁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인 길거리는 정말 깨끗해서 저는 미화원분들의 손길이 닿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골목길 위주로 꽁초를 계속 주워줬습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좀 마시고 해야지. 나 쓰러지겠어요. 활력소가 필요해. 비타민이 필요해. 또 불렀습니다. 지금 레드로드에서 총 한 330개 가량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레드로드는 항상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른 길거리에 비해서 비교적 엄청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아까 한 분 더 계시던데 드시면서 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홍대 레드로드에서 아까 10시 40분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딱 2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동안 제가 레드로드에서 주운 담배꽁초의 개수는 410개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금방 주워요. 아니 레드로드도 정말 깨끗한 편인데 2시간에 410개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얼마나 벌어지는 건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일단은 지금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시원한 게 먹고 싶어요. 근처에 좀 냉면 같은 거 사와서 먹으려고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주차권을 사놨는데 주차권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주어가지고 주차권이 한 1시간 반 정도가 남아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여의도 가서 마저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네. 자가제면이래요. 기대된다. 딱 분위기 되게 좋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런데 이런 식당이 숨겨져 있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맛있겠다. 혹시 언제 온다고요? 1시 10분? 메뉴 맛있다. 이따가 테헤란으로 갈 건데 테헤란에는 부스가 엄청 많대요. 흡연 부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흡연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면 부스의 이름이 분리형 흡연 부스인데 이름을 분리로 지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흡연자랑 흡연자를 분리한다 해서 분리형 흡연 부스고, 두 번째로는 흡연자 중에서도 이제 연초를 태우는 흡연자랑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랑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형 흡연 부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찾던 흡연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남구 분령 흡연 부스 운영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 강남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흡연 인프라 정책을 되게 많이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 담배를 흡연할 수 있는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반 담배랑 전자담배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전자담배만 피울 수 있는 흡연 부스가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흡연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전자담배 흡연 부스는 저렇게 벽면이 뚫려 있고, 이 연초를 피우는 흡연 부스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밀폐형 흡연 부스라고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뭔가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들이 잔뜩 있어요. 이제 여기가 연초를 태우는 밀폐형 흡연 부스고, 안에 냄새는 초등학교 때 가던 PC방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반개방형 흡연 부스도 가보겠습니다. 반개방형 흡연 부스는 똑같이 위에 무슨 공기정화 장치가 똑같이 달려 있는데, 차이라고 하면은 저 벽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들리는 것처럼 부스 안에서 방송도 나옵니다. 흡연 방지를 위해 지정된 흡연 부스를 이용해 주세요. 네, 저런 식으로 방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연초를 피우는 밀폐형 흡연 부스랑 반개방형 흡연 부스를 나눈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연초 같은 경우에는 간접 흡연을 하게 될 때 불쾌감도 되게 높고 건강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도 전자담배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방을 막는 밀폐형 흡연 부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반개방형 흡연 부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만 피울 수 있고 연초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연초 냄새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밀폐형 흡연 부스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이 몸에 연초 담배 냄새가 배게 되니까, 그런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흡연자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반개방형 흡연 부스를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보니까 밀폐형 흡연 부스에는 한 3~4분 밖에 안 계시고, 반개방형 흡연 부스에서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얼핏 봐도 10분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 자체가 연초보다는 뭔가 건열형 전자담배라든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피면서 이렇게 설계를 한 듯해요. 이렇게 한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흡연자분들 중에서는 연초 냄새 말고 그냥 전자담배 냄새마저 간접 흡연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반개방형 흡연 부스를 그걸 못 막아준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전부 다 밀폐형 흡연 부스로 지은 다음에 한쪽은 연초, 한쪽은 전자담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인천공항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문제로는 비용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니고 평범한 흡연 부스처럼 생겼는데,
이 흡연 부스를 짓는데 비용이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용적인 문제로 저렇게 반개방형 흡연 부스를 같이 짓는다는데,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기 벽을 좀 더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비용이 1억까지 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우리가 뭐 PC방이나 당구장, 뭐 술집 이런 데 가면 따로 흡연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게 되면 이게 환풍구를 통해서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뭐 PC방이 3층에 있다고 하면 창문을 열어두면 이제 건물 3층으로 연기가 빠지는 그런 식의 구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도심 한복판에 1층으로 이렇게 부스가 있다 보니까 이 연기를 단순히 그냥 밖으로 빼게 되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하는 건 똑같으니까 어떤 그런 첨단 장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대요, 짓는데. 아무튼 흡연 부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남에서 흡연 부스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 흡연 부스가 효과가 있는지 이 근처에서 한번 꽁초를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실히 이 흡연 부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담배를 태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 대로변에서 일단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거리도 정말 꽁초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조금 걸어 다녔는데 여태 주연 꽁초가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살피며 담배꽁초를 찾으며 걸어다녔지만 꽁초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벽면에도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이라 적혀있고, 실제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간접 흡연이 충분히 발생하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좋게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봤던 흡연 부스에서 다음 흡연 부스까지 이동하는 게 상당히 먼 거리였고, 당연히 그 틈 사이는 여전히 흡연 공간이 모자르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만 주워도 200개 곧 채울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80개 가량 주웠는데, 흡연 부스 정책이 참 좋지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나라의 흡연 문화부터 어떻게 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하는 문제인가,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소위 말하는 담배를 피는 빵터를 찾고 느낀 점은, 처음 갔던 레드로드에서 적용됐던 프라이밍 효과가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작용했을 때 지금처럼 훨씬 심각하게 길거리가 오염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흡연구역이 모자른 문제점도 있고, 남들이 피운다고 따라 피우는 우리나라의 꼴목 흡연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악습처럼 자리 잡았다는 게 가장 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 2개를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강남이 칭찬할 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요. 이제 강남에서 꽁초 다 줍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간은 4시 41분. 오히려 홍대보다 더 빨리 주었습니다. 흡연 인프라 관련된 정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해서 당연히 홍대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대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무려 340개라는 꽁초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런 흡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마지막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번째 장소인 수원 인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 인계동은 제가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사실 이 동네 자체가 흡연 인프라라는 게 정말 아예 없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없고, 흡연구역 절대 없고, 바닥에 꽁초도 많고, 그리고 인계동 자체가 워낙 번화한 거리예요. 보통 술집이나 뭐 주점, 식당, 클럽 이런 유흥이 발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 피는 걸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고, 이 인계동의 중심지는 박스와 나혜석 거리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이 나혜석 거리라는 곳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흡연 문화 중 하나인 꼴목 흡연 문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조금 오래된 건데, 그 기사의 내용대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지, 흡연 인프라가 없는 인계동은 정말 홍대나 테헤란로보다 훨씬 꽁초가 많은지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인계동은 그냥 걸으면은 담배꽁초를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발자국 걸을 때마다 담배꽁초가 하나씩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울의 테헤란로는
담배꽁초가 그래도 한 곳에 밀집돼 있고 깨끗한 곳은 정말 깨끗했고 뭐 레드로드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인계동은 이런 식으로 그냥 꽁초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꽁초가 모여있는 스팟을 가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산보 걸을 때마다 담배꽁초가 하나 두 개씩 꼭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확실히 인계동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여태 했던 데랑 꽁초 수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걷는 시점에 잡히는 담배꽁초만 해도 다 주우면은 지금 이미 140개 정도 주웠거든요. 다 주우면은 260개 되겠는데요. 계속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흡연 정책이 없던 인계동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앞에 두 군데보다 훨씬 꽁초가 많았습니다. 꽁초를 1000개 줍기 위해서 인계동에서 주었어야 할 꽁초는 총 260개였는데 260개란 숫자의 꽁초를 줍는 데는 고작 40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계동에서 꽁초를 줍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인계동은 역시 예상대로 줍는데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운 담배꽁초 무게를 한번 재보고 요거를 이제 성동구청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워온 꽁초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날이 밝고 할라 했는데 이 꽁초를 차에 계속 실어놓자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빨리 버려야겠어요. 하루 종일 꽁초 냄새 맡았더니 속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게 오늘 열심히 주운 꽁초 1000개입니다. 막상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줍는 것도 일이었지만 이 냄새 맡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줍는 것보다 그냥 이 냄새가 계속 쫓아다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네, 지퍼백 0점을 쳐가지고 107, 67, 31, 57, 36. 제가 오늘 준 무게는 398g이네요. 이거를 30원으로 환산을 하면 12,000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주운 꽁초를 구청에 수거 보상 제도를 신청하면 1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꽁초 수거함이 있던 레드로드, 분녀 흡연 부스를 운영하던 테헤란로, 아무런 정책이 없던 인계동까지 총 3군데에서 꽁초를 1000개 주워봤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느낀 점은 아무런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 곳보다 무언가 흡연권과 환경을 생각해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담배꽁초가 확실히 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연을 하는 개개인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 꽁초가 아예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책과 제도가 더더욱 많아져서 올바른 흡연 문화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환산된 금액을 보고 실망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고생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없는 것보단 나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금액이 책정된 것도 제가 모르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개선이 되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